B급이라는 단어를 저는 되게 애정 있는 대상에만 붙이거든요, 좀. 사실 B급은 A급 다음이다 라는 얘기. 뭔가 이상하다는 거는 B급이라는 얘기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긴장되네요, 되게. 예, 제 이름은 선호빈이라고 하고요. 저는 독립영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강연 제안을 이제 받았을 때 좀 저는 그런 거를 할 사람은 아닌데 좀 부담이 좀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 영화 얘기를 통해서 좀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 주제랄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테마는 뭐 영화 B급 며느리 속의 부조리한 세상이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예고편을 먼저 보시는 게 설명하는 것보다 빠를 것 같습니다. 예. 나는 이상한 여자와 결혼했다. 다 바꿔 갈아치워야 될 때야 다 바꿀 거야. 뭐 이해 못해요. 못했어. 진짜 왜 그렇게 나 싫어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런 영화고요. 예, 그래서 이 영화 다큐멘터리입니다. 픽션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사는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영화를 개봉하고 영화제를 다니면은 어떻게 해서 찍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진영이의 질문 때문에 찍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느끼기에 진영이 저기 와 있거든요. 저기 와 있는데 제 아내 이름이 김진영입니다. 네. 그래서 김진영의 질문이 되게 독특했거든요. 뭐 이제 이를테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며느리가 제사에 꼭 가야 돼? 그래요. 그럼 보통은 꼭 가지 않나? 그러면은 오빠네 할아버지잖아. 그러네? 그러죠. 이제 그렇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질문도 했어요. 뭐 며느리는 시댁감 손님이야. 왜? 왜냐면 오빠 부모님한테 되게 낯선 사람이잖아. 나는. 왜냐면 오빠는 가족이지만 나는 아직 친해진 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를 되게 어려워해야 돼. 이분들은. 그래? 그러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도 막 이런저런 얘기할 때 있어요. 뭐 너 시부모 만나면 표정 관리 좀 하는 게 어때? 그러면은 그분들은 왜 표정 관리 안 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뭐 제사 때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 보이는 대로 가죠. 가서 여보 제사 끝났으면 눈치껏 빨리 갑시다. 뭐 이러죠. 근데 진영이는 안 그래요. 그냥 싫어요. 뭐 그러거나 뭐 훨씬 이상한 질문을 하죠. 저는 되게 당황한 적이 많은데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재밌더라고요. 훨씬 더 근본적인 거를 묻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 감독으로서는 되게 특이하다. 뭐 이런 게 다 있지?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이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니네 할아버지잖아. 뭐 이런 말은. 근데 그렇잖아요. 저희 할아버지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왜 얼굴도 못 본 할아버지 제사상을 차리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딱히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한 말은 이게 다였어요. 원래 그런 거야. 그냥 다 그런 거야. 그거 외에는 어떻게 납득시켜줄 말이 별로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서 저는 이게 영화까지 찍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제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테마도 B급 문화 뭐 이런 거지만 왜 사람 등급 매기냐? 뭐 그런 식으로 좀 반감을 표시한 분들도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주의를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등급은 누가 매기냐? 너는 몇 등급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많은데 저는 그게 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던 게 B급이라는 단어를 저는 되게 애정 있는 대상에만 붙이거든요. 좀 그 뭐랄까 B급 영화도 좋아하고 뭐랄까 사람들도 뭐랄까 제도권에서 약간 이탈하거나 소외되거나 혹은 이상한 짓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분들을 재밌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훨씬 삶에서 페이소스나 드라마 같은 것이 훨씬 많은 것 같고 일단 저는 재밌어요. 말 잘 듣는 사람보다는 말 안 듣는 친구가 재밌었고 그래서 B급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은지 잘 몰랐어요. 개봉하기 전에는 저는 워낙에 좋아하는 말로 썼었어 갖고 그리고 뭐 그거보다는 이제 좀 멋있게 말을 갖다 붙이자면 A급 며느리가 뭔데 뭐 이런 태도가 있죠 영화가. 그래서 A급 며느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뉘앙스로 영화 전체 이제 톤 앤 매너라 그러죠. 그런 거를 가져갔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A급 며느리가 있어요 사실. 그게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시집 와서 저희 시댁과 아들과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보통 말하듯이 희생했던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삶을 이제 생각하면서 저는 이 제목을 졌거든요. 아, 우리 어머니의 삶은 과연 A급이고 이게 권장할 만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좋은 삶인가? A급 며느리의 삶이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일주일 전에 갔어요. 저희는 명절에 일주일 전에 가서 뭐 음식하고 뭐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서 많이 싸우시죠. 이제 부모님 많이 싸우시고 그렇게 와서 또 아들 뒷바라지 하고 뭐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굉장히 서운함이 굉장히 배 있으시고 저희 어머니가 공허하다 그럴까? 뭐랄까 이게 과연 어떤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A급 며느리란 삶이 권장할 만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영화에 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런 적도 있어요. 제 영화 관객과의 대화라 그러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관객들이 이제 그럼 남편은 몇 급이냐? 뭐 그런 질문이 있었었고 즉석에서 이제 투표를 했어요. 손을 들어서. 그래서 뭐 그런 적도 있는데 당연히 저는 C 등급, D 등급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B급이란 게 A급 문화 혹은 A 문화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서 B급이지 정말로 C, D까지 등급을 매기면은 좀 진짜 두 번째 등급이잖아요. 그거는 A급 말고 B급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좀 안타까울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감독으로서는 저는 그런 의미로 B급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나는 영상을 만들어주고 돈을 번다. 잘했어.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만 한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곧 부자가 되겠지? 씹어. 나는 부모님에게 자주 돈을 빌렸다. 진영이는 그것을 싫어했다. 우리 5만 원 넘으겠다. 7만 3천 원. 그래서 나는 진영이 몰래 돈을 빌렸다. 네, 영상 끝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일하고 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걸 영화에 상당 분량을 넣어놨어요. 저희 부부는 이제 아기가 먼저 생겨서 결혼을 갑자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부 갈등을 겪게 되는 얘기가 이제 흘러갑니다. 근데 갑자기 애가 생겨서 아빠가 됐으니까 좀 원래 영화 찍던 사람이 갑자기 경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랄까 영상 이렇게 카메라 들고 영상을 찍는 일도 하고 세트 팀에서 뭐 세트 만드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근데 뭐 일하는 게 고되고 이런 거보다 어느 날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그래서 얼굴 보기도 되게 힘들 정도로 애기랑. 근데 전기세가 계속 빵꾸가 나는 거예요. 펑크가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건 바라지 않지만 좀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구조가 부모님 세대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얘기는만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아이를 맡겨야 돼요. 그러면 친정엄마, 시댁 뭐 이렇게 아이를 맡기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빌려오던가 아니면 뭐 외벌이를 하면은 뭐 어떻게든 도움을 받던가. 그리고 뭐 생활비야 그렇게 된다 쳐요. 그리고 서울에서 전셋집 하나 마련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요새 이제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해서 뭔가 독립적으로 자기가 살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많이 좀 넣어놨었고 이 불안감, 이 토대가 살아가는 거에 토대가 불안한 것이 고부 갈등은 물론 좀 다른 모든 관계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왜냐면 예를 들면 갑을 관계 뭐 이런데도 그런 어떤 구조가 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 그 다음에 드릴 얘기는 이 말은 제 아내 김진영이 되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는데요. 뭐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점심 때 야 점심에 칼국수나 먹을까? 그러면은 싫어요. 그래요. 근데 전 되게 놀라요. 깜짝.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싫어요란 말을 들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어떤 데서 뭐 진짜 싫으면은 제 경우엔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게 완곡하게 거절을 표시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되게 앙칼지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해봤어요. 야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해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면은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싫은데요. 뭐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직선적이고 할 말을 다 하고 굳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는 캐릭터인데 싫은 게 별로 없거든요. 저는 취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옷을 입을 때 색깔이나 뭐 음식을 먹을 때 뭐 어떤 맛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호불호를 나타내는 걸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 이 싫어요가 그 부모님의 행동을 많이 바꿔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는 사실 그런 말 들으면 이제 머리에 딱 손을 올리고 이제 나가시거든요. 아유 머리 아프네 그러면서.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인데 저는 이제 소용없다. 저는 일종의 좀 패배주의 같은 게 있었죠. 저분들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괜히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냥 예예하고 넘어가서 우리 할 일을 하면 돼 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부모님이. 거절도 받아들일 줄 알게 되고 뭐랄까 참견이 엄청 심한 집이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자제하게 되고 우리 애한테 좀 더 조심하는 게 생기고 며느리나 아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진영이 말이 맞다. 훨씬 더 그냥 제가 예스맨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네네 그리고 그냥 맞춰주는 것보다 싫을 때 싫다고 하는 게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까. 대화 상대로서 그런 어떤 개인주의자로서 그러니까 대등한 거죠. 대신에 저희 아내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다. 그리고 대화를 해보자. 맞춰보자. 이렇게 하는 태도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받아들인 과정은 힘들었지만 저는 이 싫어요의 가치를 되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다 같이 싫어요 한번 외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치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싫어요. 싫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연자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황대학교 유현재 교수님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 B라는 뭐 앞서 강연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이름 때문에 좀 선입견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ABC 할 때 그 B가 아니라 그 B가 은근 좋은 의미가 많습니다. B로 시작하는 게 베터도 있고 베스트도 있고 브릴리언트도 있고 브라이트도 있고 브라보도 있고 블링블링도 있고 뭐 그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바꾼다고 뭐 이렇게까지 썼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그레이드나 그 이름에서 하지 마시고 제가 B급 정신 또 B급 스피릿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아마 조금 생각이 조금 달라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B급이란 과 관련돼서 세상을 바꾼다고 하고 이름을 좀 지어놓고 그다음에 저 인터넷이나 학생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B급이 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저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병맛, 기치 뭐 여러 가지 외래어도 많이 나오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들도 있고 예상 못한 것들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굉장히 재밌더라. 그리고 저도 굉장히 큰 팬이었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사항도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제 그 유명한 포탈에 B급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것은 앞서 그렇게 그냥 오피셜한 거 말고 상당히 많이 이런저런 그 내용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있고 저것도 B급이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한 분들도 많이 나오고 뭐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는 하고 그런 감성은 있지만 이게 그 B라는 어떤 그런 이름에 의해서 조금 잘못 생각되고 있는 것들도 있구나. 저는 싸이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뭐 거의 우주 스타라고 할 정도의 싸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곱씹어봐야 될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고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B급은 A급 다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B급 다음에 A급이라는 얘기는 A, B, C, D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 다음인데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주류라든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받드는 그런 A급이 아니라 굉장히 큰 공감을 가지고 있지만 왠지 뭔가 앞서서 막 다들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레벨은 아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B급은 A급 다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유병재 씨입니다. 유병재 씨. 아시겠습니다마는 독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A급이라고 믿었던 그 원칙들, 금과 옥조들 뭐 이런 격언들 이런 것들을 살짝 이렇게 좀 뒤틀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불러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죠. 근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도 있었고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입니다만은 저분이 어떻게 틀었냐면 아프면 환자지 그게 청춘이냐? 그러면 청춘은 다 아파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것은 둘 다 굉장히 저에게는 A급 격언이었습니다만은 살짝 뒤트는 맛이 있으니까 또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씀 있죠? 고생 끝에 암이 올 수도 있다. 고생 끝에 병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다 죽는다. 그리고 또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라는 말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글자가 빠졌다 앞에. 덜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누군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장르 조금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광고입니다. 이게 그 배달 어플인데 여러분들 아마 좀 깔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배달 어플 아마 경계를 넘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회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광고 캠페인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큰 공감이었습니다. 자, 메시지를 한번 약간 좀 볼까요? 자, 배달 어플입니다. 음식 어플이죠. 음식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먹고 싶은데 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만으로 평생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만 그런 사람이 저 메시지를 받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찌는 것은 죄가 아니다. 물개박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또 합리화 시킬 겁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먹을 때가 제일 이뻐. 그 얘기 듣고 싶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자. 뭐 있습니까?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거는 제가 동의는 못하겠습니다만은 1인 1닭? 저는 1인 2닭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공감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지쳤고 퇴근을 하는데 10시쯤 돼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버스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광고에 저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됐던 광고 캠페인으로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 해석은 제 해석도 되고 뭐 저의 해석도 됩니다. B급의 감성은 Y낫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왼쪽에 돌 하나 보이시죠? 저게 무슨 돌인지 아시겠습니까? 영미 아시죠? 예, 저도 뭐 엄청나게 막 지금 제가 딸이 있으면 영미라고 바꿔야 되나 이름을 막 그 정도로 감명 깊었는데 저게 돌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오래 전에 우리나라가 무슨 그 동계올림픽에 그 굉장히 강점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것도 소위 말하는 도심에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분도 아니셨어요.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지방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 돌에 꽂혀서 Why not 그랬습니다. 우리도 컬링을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영미에 그래서 난리가 나서 신드롬을 일으켰죠. 굉장히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Why not 그러고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동계 종목 불모지에 메달을 하나 갖다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제 인생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Why not을 외쳤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지금 학교에 있고 교수입니다만은 공부부터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8년을 했는데 광고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터로서 8년을 근무하다가 제가 삼성그룹을 다녔습니다. 삼성그룹을 다니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다음에 승진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반응이 뭐였을까요? 미친나니. 바로 그거였습니다. 미친나. 단 한마디로 일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미쳤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별 그게 복잡한 게 없었어요. 그냥 와이낫이었어요. 갔다가 와서 다시 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유학을 가서 34살에 석사를 받고 37살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지도 교수님이 와이낫이라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미국에서 교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전문 분야가 카피라이팅이었죠. 글을 쓰는 겁니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는 할 수가 없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Why not 그러셨어요. 해봐라.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건데 라고 해서 나름대로 뭐 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를 한 3년 정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낯설게 막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나중에는 같이 뭐 굉장히 저를 사랑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B급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끈기, 오기, 객기. 사랑하면 그대로 해라 라는 겁니다. 저 사진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홍수환 손 들어보시죠. 제가 자주 하는 농담입니다. 저 사진을 알 것 같다. 홍수환 선수도 안다 나는. 사전오기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여기 선생님들 연세가 나오신 겁니다. 연세가 나오신 겁니다. 네, 저거 굉장히 오래된 건데 저도 뭉클했습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권투 경기에서 4번 쓰러지면 그거 뭡니까?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사전오기로 유명한 건 뭐냐면 저 선수가 지금 뭐 엄청 어른이시죠. 4번 쓰러지고 일어나서 5번째 저 KO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전오기의 신화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분 인터뷰할 때 뭐라 그랬냐면 포기라는 건 없었대요. 이게 본인 사전에는 포기라는 게 없었답니다. 그냥 권투를 좋아하고 나는 올라갔는데 고향의 어머님이 생각나서 나는 그냥 계속했다.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B급은 저런 거다. 그냥 뭐 다 모르겠다. 그냥 끈기, 오기, 객기 막 이런 걸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호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입사시험 때 기억이 맞다면 제가 맞닥뜨렸던 바로 그 문항입니다. 시험 문제가 저거였습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을 그 다음 말이 더 잔인하죠? 지면상 50개만 적으시오. 자, 산토끼의 반대말 알칼리 토끼 감사합니다. 알칼리 토끼 또 키토산 감사합니다. 또 자, 판토끼 안 나오나요? 판토끼 죽은 토끼 또 없습니까? 알칼리 토끼 나왔고 집토끼 또 안산 토끼 이제 조금씩 억지도 나오죠. 저렇게 해서 50개 한번 써보세요. 대학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고회사 카피라이터가 너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번 문항에 저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저게 되고 싶어요. 그래 잠깐 한 몇 초 동안은 굉장히 비참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광고회사를 들어가는데 산토끼의 반대말 50개를 적어야 돼?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나날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포기 못하겠다. 그래서 고개를 쳐박고 50개를 굳이 막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까 저 말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남았던 친구들이 다 제 동기가 됐습니다. 대부분. 광고회사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그랬더니 그 중역이 한마디 하시죠. 저 문항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객기를 부려서라도 광고를 하고 싶은지를 체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기본기다. B급은 기본기다. 그런데 앞 단어가 더 무섭습니다. 무서운 기본기다.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운 것은 많이 없습니다만은 일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부러운 건 하나. 100년, 150년이 넘은 회사가 그렇게 많답니다. 뭐 가게는 뭐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 그냥 상식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많은 수의 B급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본기를 다집니다. 소바 하나를 먹어도 뭘 먹어도. 그래서 그거는 좀 부럽더라. 요거 말씀 잠깐. 미켈란젤로 아시죠? 전부 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르네상스, 추앙하고 그다음에 벽화 이런 들 다 합니다. 그거에 다 경도돼서 너무나 기쁘고 사진 찍고 그렇습니다만은 미켈란젤로가 엄청나게 무서운 기본기의 중독자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당대 최고의 돌깎기 선수였습니다. 돌깎기 선수였고 기본기가 된 다음에 그 우리가 멋있는 그런 것들 다 만듭니다.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추상의 신이라고, 추상화의 신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저분이 원래 구상의 거의 신이었고 이 또한 엄청난 기본기를 닦았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수 얼마나 훌륭한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승엽 선수. 마찬가지로 이승엽 선수가 이렇게 뭔가 박수를 받으면 모자를 이렇게 흔들죠. 이승엽 선수의 모자 겉모습은 다 압니다만은 이승엽 선수의 그 모자 내부에 있는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분이 은퇴하는 날까지 칼출근, 칼퇴근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랑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분들 B급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또 나중에 막 그 정신. 마지막입니다. B급은 이미 4차 산업가다. 요즘 아시겠죠?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갑갑한 것은 그걸 공부하느라 시간을 버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책을 이렇게 사고 해서 그걸 공부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융합, 초연결, 초지능, 경계 없음, 문이과 없음, 해결책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하는 일에다가 어떻게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 주변에 제가 판단하기에 이미 4차 산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급은 거창하게 막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문제 해결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이미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그냥 알맹이 정신이라고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거칠해, 겉멋, 뭐 겉으로 어떻게 되는 것, 명분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혹시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학생들이 있다면 그 친구가 진짜로 컨텐츠 중심으로 속내, 진짜 하고 싶은 것 이렇게 진지하게 삶에 접근하는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B급 감성이 있는 거고요. 그 친구한테는 투자해도 되는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들을 키웁니다만 저도 그런 눈으로 쳐다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B급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연사는 성지환 대표님으로 콘텐츠 제작자입니다. 엄청난 분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짧은 길이를 가진 드라마 컨텐츠를 주로 만들고 있고요. 혹시 72초 드라마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들 들어보셨군요. 네,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은 영상을 한 편 준비했거든요. 네, 한 편 먼저 같이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다가 조세코딜 레빗이 차이잖아. 오빠 나 800에 했죠. 그녀가 나에게 800회를 해달라고 한다. 코끝에 닿는 그녀의 향기가 좋다. 그런데 팔이 엄청 저리다. 당최? 아까부터 피가 한 방울도 안 통하는 게 분명하다. 나는 조심스레 손가락을 하나하나 접어보는데 첫 번째 접고, 두 번째 접고, 세 번째 접고, 네 번째. 잠깐. 불편하진 않아?
불편하지 않아. 이 정도 마비쯤이야 뭐 손가락은 또 잘하겠지. Go away, my own. I don't wanna say goodbye. Farewell. sayonara. 네, 재미있으셨나요? 네. 그 방금 보신 컨텐츠는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72초라는 컨텐츠고요. 이 컨텐츠를 만든 감독이 처음에 이 컨텐츠를 만들고 본인이 이제 어머니께 이 컨텐츠 보여드렸더니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언제 시작하니?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TV 드라마의 예고편인 줄 아셨던 거죠. 실제로 예전에는 거의 TV를 통해서 영상을 접하셨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실 TV가 아니어도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기계가 굉장히 많아졌죠. 뭐 가장 흔하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보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방송 편성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들어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사실 저희는 15초짜리 컨텐츠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만드는 이런 형태의 컨텐츠를 전문 용어로 하자면 디지털 숏폼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뭐 사실 직역 그대로입니다. 디지털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짧은 길이를 가진 시리즈물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할 수 있거든요. 60분짜리 드라마 컨텐츠만 보시다가 이렇게 72초짜리의 컨텐츠가 가능해? 드라마가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드라마는 꼭 60분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상하지만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컨텐츠를 저희는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컨텐츠를 한 편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72초 데스크입니다. 이른바 여자 마음 훔치기 사건의 피의자 추강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자 마음 훔치기 사건의 피의자 추강석이 어젯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잘 지내? 넌 너무 소중하고 귀엽고 예뻐 미치겠다는 듯. 지금까지 발견된 피해자만 7명이고 7명 모두 추 씨와 썸을 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2초 데스크 이사부입니다. 이게 뉴스일까요? 예능일까요? 드라마일까요? 사실 저희가 붙여놓은 장르명이 있긴 합니다. 저희는 생활 밀착형 뉴스 예능 드라마라고 장르명을 붙이고 있고요. 네, 뭐 사실 다르게 얘기하면 굳이 뭐 무슨 장르명이 필요하냐 뭐 이런 의미에 가깝죠, 사실은. 네, 재밌으면 됐지. 저희가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드라마를 기획하면서 이 컨텐츠 말고 다른 컨텐츠를 뭘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1시간짜리 뉴스를 한 2, 3분 내에 압축해서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K모 방송사의 9시 뉴스를 저희가 한 3분으로 압축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굉장히 음악도 깔고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만들어 봤는데 문제는 만들고 나서 저희가 보니까 진짜 재미가 없어요. 심지어 1시간짜리 뉴스 그냥 보는 것보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뉴스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사무실을 갔더니 한쪽 구석에서 이제 저희 식구들이 웅성웅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매일 보이던 고양이가 안 보인다. 이 고양이가 도대체 어디 갔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있다가 또 어느 날은 갔는데 매일 작업복을 입고 계시던 경비 아저씨께서 화려한 새 남방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경비 아저씨가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실까? 라고 이제 궁금해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식구 중에 누군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궁금한 얘기를 뉴스라는 형식을 빌어서 보여주면 어떨까? 뉴스가 꼭 정말 대단한 일들만 얘기해줘야 될까? 정말 사소한 것들을 뉴스로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가지고 뉴스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됐던 게 저 72초 데스크라는 컨텐츠입니다. 일반적으로 뉴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나 누구나 알아야 하거나
뭐 굉장히 기쁜 일이거나 굉장히 슬픈 일이거나 이런 거를 보여줘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몇 명만 알고 있고 몇 명만 궁금한 것도 뉴스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셨겠지만 보고 재밌잖아요. 재밌다는 건 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시점에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B급이잖아요. 그리고 제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이상하지만 말이 되는 이고, 사실 이상하다는 말은 의미가 사실은 그게 B급이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를 A급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는 B급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보시는 밑에 줄에 있는 말이 되는이라는 의미는 사실 A급이라는 얘기거든요. 누가 봐도 말이 된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자연스럽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상하지만 말이 되는이라는 말은 B급이지만 A가 될 수 있는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B들이 존재합니다. 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게 C, D까지 갈 수도 있지만 A와 B를 얘기한다면 사실 굉장히 많은 B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 쓰셔야 할 거는 진짜 A가 될 수 있는 B가 어떤 건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A가 될 수 있는 B의 조건은 상상 가능한 상상이거든요. 간혹 이제 뭐 어떤 혁신이나 창의성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를 만들면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거든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음직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음직한 것들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야 A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그래서 너네가 만든다는 그 쇼폼인가 뭔가 하는 게 과연 A가 되고 있니?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굳이 대답을 드린다면 저희가 뭐 A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긴 아직 어려울 것 같지만 A가 되어가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016년도에는 지상파 3사가 주최하는 국제 드라마 시상식에서 모든 TV 드라마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국내 작품 중에 유일하게 연출상 후보에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해외 각종 페스티벌에서 수상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TV 콘텐츠 마켓에서 저희가 포맷 판매도 하고 있고, 올해 또 그 행사의 오피셜 실렉션으로 선택이 돼서 다음 달에 칸에서 피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A가 되어가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저희 말고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근데 저희 그 제목이 또 생각하는 콘서트니까 또 저희 생각을 전달해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좀 전달해주시고 질문지를 받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바를,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순서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적힌 것도 적힌 거지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대학교에 계시니까 혹시 청년들한테 B급스러운 추천해줄 만한 직업이 있으면 조금 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 이게 왜 B급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좋은 의미에서 뭐 B급으로. 저는 남들이 뭔가 경험했던 것을 말할 주제는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좀 담당했던 어떤 그런 일들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글쎄 추억을 해보면 저는 그 일을 너무나 하고 싶어가지고 많은 걸 포기하기도 했고, 근데 들어가 봐서 그렇게 다 해피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비자발적인 야근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아무튼 힘들긴 했지만 굉장히 제가 하고 싶고 그리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직업이든 간에 한 1년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게 정말 죽어도 해야 될 것 같으면 반드시 그걸 해라. 세상 모든 직업은 의미가 있죠. 무슨 그게 어떻게 뭐 가치를 나누거나 그러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가슴속에 뭔가 울렁거리는 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그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뭐 하나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광고라는 일이 울렁거렸어요. 굉장히 울렁거리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항상 그날만 기다리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월급날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뭐 월급날을 와이프가 먼저 아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별로 의미 없었고 다른 많은 것들은 친구가 떠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치로 판단해 보니까 그게 이쪽이 훨씬 더 뭔가 울렁거리길래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자리는 다릅니다만은 광고를 가르치는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한번 그렇게 그 리트머스 비슷하게 어떤 게 본인을 물렁거리는 건지 한번 찾아 헤매다 보면 뭔가 움직이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뭐 그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딱 잘라서 아니요라고 한 뒤에 뒷감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 고맙습니다. 뭐 부연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아니요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건 저도 마찬가지여서 네네. 이제 아니요라고 딱 잘라서 말했을 때 네. 사실 말하는 것보다 뒤에 이제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게 가장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그러니까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을지. 더 그런 캐릭터기 때문에 아니요, 싫어요 하는 캐릭터기 때문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영화에 나온 김진영이고요. 제가 그 싫어요를 잘하는 사람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싫어요라는 말을 냈을 때 제가 많은 불이익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사법고시를 준비했었고 그 공부를 갑작스럽게 그만두고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면서 제가 일 저 일 전전했고 그때 이제 제가 가진 게 학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일하면서 그 싫어요라는 말 뱉었다가 계속 잘렸어요. 이 학원 저 학원 전전하면서. 그런데 또 저는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건 저희 아버지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런 분이셨어요. 이렇게 어디 가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 말하고 많은 불이익을 입어도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런 아빠의 태도를 굉장히 멋지다. 나도 저런 식으로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는 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많은 걸 감수하고 사는 사람들이 본인의 인생을 너무 만족스러워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후회와 정말 회한을 안고 살아가고 돌이켜서는 또 피해의식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들 보면서 잃었다고 생각하는 건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잃었다, 내 인생이 불행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나로서 사는 것에 항상 만족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제 인생이 굉장히 엉망진창일 수 있어요. 저희 엄마도 지금 저를 앞에 앉혀놓고 서슴없이 네 인생은 망했다고 말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저는 엄마 공부 잘하다가 명문대 가서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딸인데 어느 순간은 임신해서 그냥 집에 있는 가정주부니까 엄마가 보기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 친구들도 야, 너 왜 이렇게 네 인생 낭비하면서 사냐 하지만 이 말을 많은 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지금 행복하고 누가 너 옛날에 너로 돌아갈래 하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가장 행복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사는 게 아마 먼 미래에도 저는 돌이켜봤을 때 지금 저 자신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그냥 자기 자신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72초 드라마처럼 콘텐츠를 제작할 때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시나요? 사실 되게 다양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각자 개인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개개인마다 아이디어를 얻는 소스는 다르고요. 뭐 예를 들면 누군가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는 친구가 있고 누군가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보는 친구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지만 실용서를 보면서 컨텐츠 아이디어를 얻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좀 조직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은 아까 말씀 주신 어떤 싫어요 아니요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싫어요 아니요가 난무하거든요. 난무하고 사실 오히려 사실은 싫어요 아니요보다 더 많이 난무하는 건 왜요가 되게 많이 난무해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이긴 하지만 지위고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의 직급이 뭐든지 간에 뭐 저희 회사가 업무를 진행하는 원리는 설득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거를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설득을 하지 못하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약간 그런 면들이 조금 다른 회사들과는 다른 면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좋은 아이디어들이 모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거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 사람도 늘고 이러면서 뭐 이게 뭐 잠깐 덜 그랬다가 더 그랬다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네. 최근에 다시 이걸 회복하고 있는 추세여서 기본적으로 만약 조직적인 면에 접근한다면 사람들이 자신 있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B급이라는 그 말을 생각해 보자면 항상 주류에서 소외된 어떤 비주류의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현재 주류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저항이나 해악, 위트를 던지면서 그것이 다시 주류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회든 문화든 항상 그런 식의 서클을 돌았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 대체하고 그게 다시 주류가 되고 또 새로운 것이 나와서 그 자리를 대체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세대를 사시는 분들 혹시 남과 다른 삶을 살거나 또 우리가 주류라고 A급이라고 받아들여진 것과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도 좀 자신을 갖고 좀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저희 회사에서 컨텐츠를 만들 때 감독들에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은 네가 보고 싶은 거를 만들어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A냐 B, 오늘 B급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A냐 B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그 본인이 생각하는 재미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자신 있게 그 재미를 만들어내면 적어도 본인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은 그걸 재밌게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이 생각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을 갖고 자기만의 색깔을 마음껏 펼쳐나가면 그게 뭐 A급이든 B급이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되게 주제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생각하는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